지난 19일 폭발한 라팔마섬 화산의 용암 분출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불타는 듯한 용암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언덕길을 강물처럼 미끄러져 내려오는 용암이 주택을 포함한 460여 채의 건물을 파괴했고 7,000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섬의 많은 지역은 화산재에 뒤덮여 이 섬의 주요 산업인 바나나 농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Muy preocupante la situación de la ceniza porque va tapizando completamente todo el barrio, ¿no? Entonces ha sido un destrozo terrible para plantas, animales.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라팔마섬 화산에서 또 다른 분출구가 열려 섬 주민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항이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비행편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Salimos el martes y no nos han comunicado todavía si han suspendido o no. Estamos mirando otras opciones de irnos en ferry a Tenerife y coger allí un vuelo hacia Barcelona. 현재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바다에 도달하기까지는 2km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 직후 시간당 700m 수준이던 용암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용암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은 1971년 이후 50년 만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아프가니스탄 서쪽 헤라트의 한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고 기중기에 시신이 걸려 있습니다. 이날 아침 한 아버지와 아들을 납치하다 검문소에서 경찰과의 교전 끝에 사살된 납치범 4명 가운데 1명입니다. 나머지 3명의 시신도 범죄 행위에 대한 본보기로 시내 다른 곳에 걸렸습니다. 재집권 후 탈레반 지도부가 정상국가를 외치고 있지만 과거 공포 통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탈레반 과도 정부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과거 도덕경찰로 활동하던 권선징악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과거 권선징악부 수장을 맡았던 한 탈레반 인사는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사형 집행과 손발 절단형이 다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الحمدلله ما جرائم و این مسائل را به صفر رساندیم. ما توانایی را داریم. ما برای ملت اطمینان میدیم که ان شاء الله هیچ وقت هیچ تکلیف را دیگه نخواهید داشت. 탈레반과 대립하고 있는 이슬람국과 IS의 폭탄 테러가 이어지고 있지만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겉으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에 이어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형벌의 부활에 아프간 주민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해! 하기! 젊은 나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웅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의 유해가 천천히 공군 1호기에서 내려집니다.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두 영웅이 71년 만에 드디어 고국 땅을 밟게 되는 순간입니다. 군의 청춘을 바친 노병의 애환과 서름을 담은 늙은 군인의 노래가 연주되고 두 영웅은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들 곁으로 향합니다. 받들어! 쭉! 유해가 운구되자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해 선배 용사들을 기리고 고 김석주 일병의 딸은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명명된 봉환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고급! 영웅께 대하여 경례!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해는 68구로 우리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맞이했습니다.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이 잠든 소관은 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영공에 진입할 때는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엄호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선배님들을 안전하게 포위하겠습니다. 필승!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의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유해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의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소방관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수건으로 아기 몸을 닦고 연신 다독입니다. 곧이어 들것에 누운 산모도 구급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7일 새벽 출산을 앞둔 30살 A씨에게 진통이 찾아왔고 남편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도착 전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는 울음이 없었고 피부도 창백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고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에 이물질을 한 5번, 6번 정도 빨아당겼거든요. 이물질이 나오면서 아기가 이제 조금 찡그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 수건으로 양수를 닦아주면서 온몸을 보온을 하면서 구급대원들은 전문 의료진과 영상통화로 소통하며 지도를 받아 탯줄까지 잘랐습니다. 많이 지쳐있는 산모 상태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어 응급조치를 통해 아기는 호흡과 체온, 혈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했습니다. 소방학교에서도 이제 구급대원은 특별교육으로 해서 이제 산모들 하는 방법도 배웠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좀 이거는 잘 알아둬야겠다 해서 좀 열심히 연습하는 결과 그게 좀 운이 좋게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좀 됐던 것 같아요. 산모와 아기를 살린 강민호, 이대한 소방교와 유종수 소방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지마을 백신 접종에 나선 인도의 의료진 일행입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자 백신 상자를 어깨에 메고 험한 산악지역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100m 높이의 협곡에 이르자 무거운 백신 상자를 곤돌라에 실어 마을로 운반시킵니다. 의료진들은 빈몸으로 협곡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 마침내 히말라야 깊은 곳 말라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임시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2차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적인 믿음. 1차 접종 때는 지역기관장과 사제가 힘을 합쳐 힌두교 신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देव समाज है उसका बहुत प्रभाव रहता है यहाँ जम्बू देवता के जो उसको मानते हैं ये लोग तो जमदग्नि ऋषि को मानते हैं तो हमने उन लोगों के साथ बात की जो देव समाज के लोग थे क्योंकि सर यहाँ पे देवता के आज्ञा नहीं थे ना फिर बाद में फिर आज्ञा लेना पड़ा फिर कुल्लू से डीसी सर सीएमओ फिर उनके देवता के कमेटी मेंबर जो यहाँ के जो 며칠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을로 알려진 코미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로 이번이 2차 백신 접종입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히말라야 산악지역인 히마찰 프라데시주는 오는 11월까지 백신 2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성인 모두에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는 인도 정부의 목표를 훨씬 앞선 것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휴일을 맞은 강원도 속초 전통시장. 관광객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은 했지만 유명 상점마다 긴 줄이 빼곡히 늘어섰고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실종됐습니다. 속초 지역은 유흥주점과 식당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상황.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을 주는 거 같아요. 저는 2차 접종했거든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데서 없어요.
억새 물결이 장관인 광주 무등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탐방로나 쉼터에는 마스크를 벗은 등산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음식을 먹느라 또 사진을 찍느라 이유도 다양합니다. 대자연 속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마스크를 안 쓰면은 우선 내 가족도 그러고 내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또 특히 직장 폐쇄라든가 여러 부분이 발생되니까. 대전시 중구의 한 공원은 주말 밤마다 술판이 벌어집니다. 밤 10시 식당과 주점이 영업을 중단하자 수십 명이 인근 공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청 담당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구청은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40분 넘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리니까 뭐 인력이 없어서 못 나간다. 불법이긴 맞는데 뭐 나가서 확인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라진 거리두기와 경각심, 일상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바위 옆에 구조 보트가 멈춰 섰습니다. 먼저 아이부터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배 안에 걸음을 옮기면서 구조대원의 긴장도 조금은 풀립니다. 일가족 3명이 구조를 요청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로 큰 화를 피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갯바위를 찾았다가 밀물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로 소방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더니 곧 시뻘건 불길과 함께 건물 전체를 위협합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9층에서 시작된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를 마신 7명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불에 놀란 주민 20여 명이 옥상 등에 피해 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서는 전동 킥보드 충전 중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백사장에 높이 2-3m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파도에 쓸려 나가면서 묻혀있던 바위와 해수관도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해변 모습을 보면 백사장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확연하게 비교됩니다. 주민들은 최근 10여 년 사이 이렇게 해안 침식이 심한 것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불과 뭐 한 20일 만에 이렇게 이제 침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옹벽까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한 느낌도 들고. 인근 또 다른 백사장.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해안 산책로 기둥이 드러났고 일부는 위태롭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강원도 조사 결과 지난해 동해안 해변 10곳 중 9곳은 해안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D등급은 46곳으로 1년 전보다 30곳이나 늘었고 올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해안 난개발과 무분별한 모래 채취가 주된 원인이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증가하는 높은 파도도 침식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해안 침식이 발생하고. 정부는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10년 단위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땜질식 처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해안 침식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선 지역에 있는 야산입니다. 높지 않은 산이라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주부 등 많은 주민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산책로 주변에는 운동기구도 마련되어 있고 전망대와 벤치도 곳곳에 있어 쉼터로 이용하기 충분합니다. 길을 너무나 잘 해놓고 그러고는 끝에 전망대부터 해서 꽃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최대한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공원이 마련된 곳은 오래전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에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만여 제곱미터를 토지 소유주의 양해를 얻어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면서 세금만 내야 했던 토지 소유주는
5년간 공원으로 활용하고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점은 재산세를 우선 감면을 받고 이용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잘 되는 일이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시는 큰 비용 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지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인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조성한 녹지 활용 계약형 공원이 지자체는 물론 토지 소유주와 주민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스페인이 고향인 멸종위기 2등급의 붉은 허벅지 말똥가리안 쌍 금지와 오겹입니다. 수컷 금지는 지금이야 이렇게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만 지난 겨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너무나 추웠거든요. 그때 동상이 걸려가지고 동상이 점점 다리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13년에 불의의 사고로 발가락이 절단됐는데 이번엔 동상까지 걸린 겁니다. 동물원 의료진과 사육사들은 고민 끝에 괴사한 다리 대신 의족을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필요한 게 동상 치료. 동상 크림을 바른 후 매일 20분씩 섭씨 38도 물에 다리를 담그는 온욕 치료가 2달간 진행됐습니다. 이후부턴 난관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봉으로 만든 가의족을 붕대로 감아줬더니 금지가 부리로 물어 뜯어낸 겁니다. 고민하던 의료진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국내 사례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해외 자료를 찾다가 해외의 수염 수리에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의족을 만든 사례를 찾아서 그럼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을 해보자 해서 금지한테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금지의 다리뼈에 의료용 나사를 박고 발 안쪽은 푹신한 소재를 덧대줬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어 멋지게 날기도 하고 의족으로 먹이를 눌러놓고 뜯어먹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대공원 측은 기록상 최장 수명은 15년이지만 올해 12살인 금지와 오겹 커플이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말에 올라탄 미 국경 순찰대가 IT 난민에게 돌아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말을 공격적으로 물며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기도 합니다. 지난 18일 텍사스주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던 중 마치 가축을 몰듯 위협하는 영상이 퍼지자 백악관은 초당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What we witnessed was worse than what we witnessed in slavery. Cowboys with their reins again whipping black people, Haitians, into the water where they're scrambling and falling down.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국인 혐오 정책을 이어간 거라며 당장 이들의 추방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순찰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일부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horrified by that, just as we all were. We're not going to stand for that kind of inhumane treatment, and obviously we want this investigation to be completed rapidly.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치러야 할 전쟁을 텍사스가 대신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What the world is witnessing now is the open border policies that are being utiliz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t attracts people from across the entire globe. 에벗 주지사는 국경지대에 치안용 차량 수백 대를 줄지어 세워 방철 장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리오그란데강 인근 난민 규모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평균 400명대에서 14,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공중보건에 관한 연방법 42호를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이용해 난민을 추방한 횟수가 올해 70만 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큰 빚을 지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456억 원이 걸린 정체불명의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게임은 목숨까지 앗아가는 공포로 뒤바뀝니다. 9부작 시리즈의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미국 1위,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작품, 자본주의 사회의 강력한 축소판이라는 호평도 잇따랐습니다. 데스게임이라는 흔한 공식에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같은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또 456명이 또 참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자본주의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감각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사실 10년 넘게 묵혀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확천금을 노린 살벌한 게임이 오히려 어울리는 세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영 현실을 신랄하게 보여준 드라마 DP 역시 공개 뒤 여러 나라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 공개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 세계 이목을 끈 작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도 줄줄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DP 외에도 연상호 감독의 드라마 지옥, 배우 정우성이 제작한 고요의 바다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TT를 향하는 관객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과 텔레비전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OTT입니다. 그런 가운데 장르도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고 새롭게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성장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OTT는 이제 제2의 기생충이 등장할 또 다른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도심 대형 전광판에 한국 작가의 조각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작가의 달빛 왕관 연작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현대미술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가상현실 기법으로 작품을 소개한 3분짜리 영상은 유튜브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해외 접속자들이 몰리며 4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왕관 모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게 하던 시기, 이수경 작가는 신라 금관에서 영감을 받은 달빛 왕관 연작 제작에 집중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태양처럼 번쩍이던 금관은 원래 천상을 향한 권력자의 욕망을 대변했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어떤 다른 시공간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금관은 상상의 세계인 달의 세계에서 내면과 사람을 향합니다. 왕관을 받침대로 삼고 금과 자개, 진주 등 온갖 재료를 신체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험의 길을 기꺼이 떠난 바리공주와 호랑이 등 신화의 주인공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이고 나의 몸은 곧 성스러운 신전이요. 나의 기운은 휘황찬란한 왕관 자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을 이어붙여 만든 번역된 도자기처럼 달빛 왕관 연작 또한 파편화돼 의미를 잃어버린 것들이 융합돼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